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의 문제가 됐는데요. 그 부분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것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밤 11시 59분에 체포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루를 구속된 것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이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이익을 위해서 초일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하루 구속된 걸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조문이 66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요.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체포, 수색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수색을 하는데 왜 110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헌은 그렇습니다만은 대인적 처분인 체포에 관해서 수색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문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문헌에도 불구하고 즉 형사소송에 관한 법문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서 인권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에 관해서 그런 형사소송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처장님의 답변이시죠? 그와 같이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장님 지금 계속해서 시간 계산한 것만 가지고 계속 오늘 논의를 하는데요. 예. 저는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시간 계산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요. 구속 취소 결정에 보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자칫 위법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수사권 문제도 사실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나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되거나 공수처에서 의뢰해서 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한 공소 제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라고는 취지가 저는 구속 취소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속 취소 사유에 들어 있는 게 맞죠? 결정문에 그런 취지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엄격한 논쟁이 본안에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PPT 좀 보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결정문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공수처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즘에 관할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 다음에 주소지 등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라고 하더니 영장 쇼핑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31조 본문에 의해 관할권이 생기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 관할권에만 의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던 것 그리고 12월 30일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서부지법 외에는 관할이 없었습니다라고 갑자기 답변을 바꿔요. 그런데 12월 9일 밤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날 법원 행정처장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할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더니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 당시에는 관할권이 없는 것처럼 됐지만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체포영장 청구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됐기 때문에 공범에 대해서
서장님이 해석하는 형사소송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고 공수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하고 꼼수를 썼으면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형사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구금 장소가 서울 동부지법 관할인 동부구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체포되었다고 해서 관할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네 지금 수사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관할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저한테 그 묻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 공소장님 1분간 답변 못한 거 하세요. 네, 지금 알아서 할게요, 저희들이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2025 초기 10결정에 우리 저희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서부법원에 저희들이 관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정치 공세 정도는 모르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법조인이신데 지금 서부법원의 관할을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자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일단 대해서 들어봅시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그 관할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공수처장 보고 이 정도 법지식 가지고 공수처장 하는 건 시공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법지식 없으면 공수처장 자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